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살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집이었죠. 우리 친정엄마도 우리 집에 애들이 벌어오실 때마다 애들 방 앞에만 서시면 한숨을 푹 쉬셨어요. 애들이 참 많이 컸다. 사실 방은 하나인데 애들 둘이서 지내는 거야? 애들이 좁다고는 말하지 않아. 좋겠지? 그래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침대 하나를 둘이서 써야 돼서 조금 좁을 텐데 나도 애들을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 김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지내야 해? 너희 결혼한 지 벌써 7년째야. 사돈도 너무하지 않아? 예전에 말한 것과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도 매번 남편에게 얘기하는 중이야. 분명히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2년 정도만 여기서 살고 옮긴다고 해놓고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잖아. 너 제대로 얘기한 거 맞아. 매번 말한다고 하는데 이사는커녕 알아볼 만한 말 하나 없잖아. 남편에게 계속 얘기해도 승진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 근데 승진이 일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이사는 언제 갈 건데? 애들 커가는 거 봐라. 너희 애들이 같은 성별도 아니고 다른 성별인 슬슬 방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래서 나도 돈 좀 벌려고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돈도 돈이지만 이 근처 학군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안 가고 싶어서.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겠어? 김서방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야. 아니야, 친정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듣고 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고민을 털어놨어.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30평대 아파트를 척척 사고 사는 거지?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서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데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선 대출로 사고 한 달씩 갚아 나가는 거야? 너는 아직도 빌라에서 살잖아. 언제 이사 가려고 해?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남편도 계속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미뤄지네. 너희 애는 어쩌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 들어가면 애한테 드는 돈은 얼마나 되겠어? 많은데도 초등학생 때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따라가야 해요. 얘가 세상을 좀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2군데나 다닌다는 걸 알아?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태권도, 영어, 수화, 그리고 미술까지 배우러 다니고 있어? 너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한테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너가 너무 욕심부려서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는 조금씩만 시키는 거야. 많이 시키는 애들은 뭐야? 창의력 수학, 구름, 영어, 지리, 실험, 과학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애들은 다 학원에 가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해. 그래서 우리 애도 미술학원을 추가했어. 친한 친구가 거기 다니니까 말이야. 그럼 너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최소 100만 원이에요. 내년에 또 교육비를 올린다는 말이 나와서 나도 요즘 알바라도 뛰어야 될까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집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를 갖고 있으니 괜찮아요. 혹시 메리 씨도 따졌더라고요. 요즘 계속 집값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좀 떨어질 때 사자는 말도 하더라고요. 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학원비가 100만 원이라니 집값이 떨어져도 몇 천만 원이면 되겠죠? 일 기여까지 안 떨어진다면 대출을 빨리 갚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너는 연로하니까 둘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요. 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사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때 옮기는 게 좋다고 친구가 말했어요. 집을 먼저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많았거든요. 유치원 다니는데 학원을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진짜 이러다가 이사를 못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집을 빨리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퇴근 후 들어온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당신 이번에 승진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이번에는 좀 잘 될 것 같아. 나 성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승진되기 전에 집 좀 알아볼까? 내 친구가 그러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사하기도 힘들어진다. 지금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무슨 이사야? 그리고 뭐든지 사람 나름이야. 남편은 너무 태평한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집은 빨리 알아보고 이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어요. 내 거 있으면 초등학생이야. 그 전에 내가 이사 가서 애들 방도 하나씩 주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건데? 나는 안 옮기고 싶어. 나도 옮기고 싶어.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 좀만 기다려봐. 그리고 아직 승진도 안 되는데? 뭐 벌써 알아봐.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 결혼해서 여기 살 때 어머니가 2년만 살려고 했잖아. 돈 나올 곳 있다고. 그렇게 여기에 눌러앉게 된 것이 벌써 7년이야. 큰애는 이제 1년만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당신이 어머님께 그럼 돈 좀 내달라고 말이라도 드려봐. 우리 부모님께 돈을 맡겨놨어. 사정이 안 되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지? 1년만 더 기다려봐. 나 승진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볼까?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지? 내 씻고 사는 집이 19평의 투룸에서 애들 공부방은 커녕 애들 각자의 방 안에 만들어줘야 돼. 아니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든가.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어떤 돈이 생기냐. 그리고 지금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밥은 못해줘. 망해 좀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저랑 한바탕 싸운 지 화가 났는지 집을 떠났어. 나가버렸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남편만 잡는다고 해서 어떻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남편도 밖에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겠지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는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애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야. 어머니, 제가 뭘 잡아먹어요? 남편이 지금 어머니 댁에 있어요. 집에 왜 안 들어오나 했더니 거기 간 거예요. 그래, 내가 퇴근하자마자 돈 얘기하면서 쫓아냈다 그래? 무슨 돈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질색하면서 우리 집으로 오냐? 제가 남편을 왜 쫓아내요? 본인이 알아서 나간 거야? 그리고 저희 곧 초등학생인 아이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조차 안 했어요. 얘기 어른에서 알아서 해줄까 했는데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좋겠지? 제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애를 키우느라 회사도 그만두었나요? 요즘에는 애를 낳고 회사만 잘 다니는 사람들도 많대. 내가 그냥 집에서 놀고 싶으니까 우리 아들 아빠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낫겠다고. 어머님,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2년만 더 살고 나가야 된다고 돈을 못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혀. 내가 언제 그랬어? 하던지. 설령 그랬다고 해도 나한테 돈 맡긴 적 있어? 내가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릴까 하거나 내가 돈을 벌든 할 일을 해야겠지? 아니, 시어머니께서 이제 와서 집에서 노는 사람처럼 대해 말씀하시다니 정말 답답해. 저는 애들을 키우느라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만 키웠어요. 연년생 아이들이라 직장 다니면서 돌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애를 키우는 게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라고 말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돈을 더 보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벌라고 하니 마음이 답답해요. 친정 엄마에게 하수연식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정말 기가 막혀서 이제 와서 내게 돈을 벌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너한테 나가서 돈을 벌라고 했다고요?
여태까지 애를 키워주느라 잘 나가는 애 회사를 그만두게 하더니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애를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데 그게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라고 해. 근데 김서방은 무슨 말도 없었어. 아니라면 본인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면 말려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해야지. 그런데 남편도 웃기게 뭐라고 하더니 쪼로로지네 엄마에게 가서 이르는 거 있잖아. 그러면 김서방과 얘기가 된 거겠지요. 엄마가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 너희들이 무리한 일로 싸울까 봐 걱정이 돼요.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사실 저도 내심 남편한테 말씀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저희 친정엄마를 보니 깜짝 놀랐죠. 장님이 저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좀 해주시고 오신 거지요. 내 딸 집에 제가 오는 건데 무슨 때 온 건지도 아니고. 그나저나 김서방, 이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딸이랑 손주들이 좁은 집에서 살아야 되나요? 승진하고 나서 이사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한 만큼 잘 되지 않아요. 누가 다 갇힌 상태에서 하나씩 원금을 갚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애들을 키운 것도 있고요. 딸에게 이제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사실은 와이프가 계속해서 돈을 내면서 이사를 빨리 하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애를 키우는 집이 20평도 안 되니까 우리 딸도 속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문제로 애에 대해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서방이 어딨어요? 그리고 큰 선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김서방이 챙길 거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내내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떠난 뒤에 남편이 저에게 성질을 부렸어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장모님까지 불러서 내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일어냈다. 아이고, 어머니께서 전화하고는 얼마만큼 잔소리를 하셨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해도 얼마나 엄하다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장모님을 불러야 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이 되냐? 엄마가 너만 있는 줄 알아? 나도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틀렸다고 했냐고? 당신 집에서 그냥 노는 걸로 여겨다오. 그러니까 일하라고 한 걸로 그것 끝이야. 당신도 빨리 이사 가고 싶다고 이사는 그냥 가는 거야? 여태까지 나 홀로 연나생 아들 둘을 키워왔고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한번 숨 돌리려고 했는데 남편이나 장모님이 돈을 벌라고 성화를 부리니까 저도 걱정이 많아져. 게다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하지만 아주 어린 유치원생인 애들을 봐야죠. 학원에만 전전하다 보니 7시에 집에 도착할 수도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어요. 면접을 몇 번 봤지만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때 예전 직장 동료 언니가 연락하였어요. 잘 지내고 있어? 나 사업체 하나를 시작하려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너 애들 키우는 거 알고 있는데 재택으로 그래도 도와주면 안 될까? 나는 마침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데?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예전에 같이 마케팅 업무를 했던 것이 기억나지? 그런 거야. 대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약을 따오면 너가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만나면 되지. 나는 출근해야 하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내게 딱 맞는 조건이야. 솔직히 말해, 내가 매일 출근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알바를 찾고 있었어. 정말 다행이야. 그럼 내일이나 시간이 되면 한번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전 직장 동료를 만나서 함께 일할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 내가 한 번에 월급을 주기는 어려운데 2번 나눠서 줄게. 그러니까 받는 돈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 내 비상금 만들기도 편하고. 만약 이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다행이야. 그러니 다음 주부터 함께 할까? 첫날은 손을 좀 맞춰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집에서 일하면 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일을 5년 이상 쉬었고 나이도 있는 상황에서 알바로도 쉽게 채용되지 않아서 언니가 함께 일하자는 제안에 기뻐서 뜻밖에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돈을 벌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일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고 다른 작업은 재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받는 돈을 모두 공개할지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수입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받기로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정도는 안 되지. 그냥 좀 안 되게 받기로 했어.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그 정도 받기도 쉽지 않잖아. 하긴 여태까지 일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돈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해. 그 돈 모아서 우리 이사 가면 되겠네. 근데 당신 승진을 언제 받을 거냐? 이번에 승진 진짜 이사 가는 거다 알겠어. 내가 이사 얘기를 왜 꺼내 가지고 나는 바빠. 이따 집 가서 다시 얘기해. 그렇게 저도 일을 시작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남편 승진이 되는 것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연락하셔서 갑자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아는 사람 통해서 돈 벌기로 했다며 잘했어. 집에서 놀기만 하면 푼돈이라도 버는 게 낫지 푼돈 아니에요. 그래도 200만 원 정도는 벌어요. 언제까지 남편 숨지만 기다리면서 이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너 괜히 돈 조금 보는 것만큼 아들도 쪼지 말고 이번에 내가 반찬도 해놨으니까 좀 챙겨가든지. 너같이 또 살림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제가 돈을 버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연락하셔서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것도 감사했죠. 근데 저희 가족 모두가 먹는 반찬이 아니라 남편 혼자 좋아하는 반찬만 있었어요. 저희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추장이나 매운 양념이 있는 반찬들만 가져다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과 식사하면서 조금 불편해지길래 우리 아이들도 먹일 나물 같은 것을 함께 주셨어요. 매번 식사표에는 내가 좋아해서 그런 건지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걸 해주지 않는데 해줘도 그 맛도 없고 당신만을 위한 반찬만 해주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먹을 수 있는 걸로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너무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주시는 게 어디 있나요? 안 그래도 엄마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내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해해. 빨리 엄마가 고생 안 시키게 도와주어야겠어요. 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허리가 어떻게 안 좋아지셨는지 안 좋다고 하셔서 그런데 여행 모임에 안 가신 곳은 어디예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게 당신이랑은 무슨 말을 못하겠다. 매번 남편은 시어머니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힘든 게 사시는 것을 싫어하니 남편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일 거라 생각했죠. 그럴 때마다 와이프인 나나 생각하라고 하며 넘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명예 이전에 대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이거 당신 명의로 바꿀까? 하고 갑자기 왜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내 명의로 바꾸면 또 돈 들 거 아니야? 나중에 이사하는 집이나 내 명의로 줘 가니 회사 사람들이랑 오늘 얘기하는데 요즘은 집을 와이프 명의로 많이 한다고 해도 나 또한 그렇게 해줄까 고민했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데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도 내 이름으로 집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지 나도 모르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나쁠 거 없겠지? 갑자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 이름으로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부부 명의로 집을 산 것이 저희 포함해서는 새로운 커플 정도 되었는데 다들 와이프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했었대. 그래서 그냥 부럽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었죠. 부부니까 누구 명의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중요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마음에 좀 걸렸었나 싶어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집을 해준다 하니 기분도 좋았어요. 등기부를 보내니 이제 제 이름이 나오길래 친정 엄마에게 자랑했죠. 이번에 남편이 우리 집을 내 이름으로 해줘서 이제 등기부 등본이 나오면 내 이름과 김서방, 남편, 이 왜 바뀌었나 싶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사를 하는 것도 갑자기 진행되어서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우리 부부가 함께 간 적이 있던 곳에서 다 와이프 이름으로 집을 계약했다고 했다. 그것이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도 김서방이랑 사람이 나쁘진 않네요. 집 이름도 생겼으니 말이에요. 좋겠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같은 주머니인데 누구 이름으로 집을 계약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저도 남편에게 뭐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냥 남편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순간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 들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서다니까 요즘엔 사리가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경사 이번 주 주말에 다 같이 파티나 하자고 해. 남편 승진했어요. 저 연락 아직 못 받았는데요. 어머님, 소식 언제 들으셨어요? 방금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더니 그와 통화를 한 후에 너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엄마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하는군. 어쨌든 이번 주말에 아들의 승진 파티를 하자고 했어. 나에게 먼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승진했어. 근데 왜 나에게 말을 안 해줬어? 시어머니 통해서 듣게 해야겠지. 내가 정신이 없어서 당신에게 전화를 못했네. 미안해. 보니까 이번 승진 명단에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네. 당신이 신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덤덤하게 말하네. 사실 그런 걸 예상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집에서 얘기할까 생각 중인데 남편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사실 좋은 소식이라서 아주 큰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그런 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무슨 꿈이든 계속 해보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회사 일이라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인테리어 할 때 쓸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회식을 하고 온다는 말을 듣고서 사실을 말할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죠. 오늘은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며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해야 했는데 아직 집이냐? 그냥 사 먹으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어머니도 힘들게 요리하지 마시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며 축하하세요. 내 기분, 그럴 때일수록 아끼는 게 중요해. 장도 다 봤으니 빨리 와서 음식거는 생각해. 그럼 대충 옷만 입고 갈 거야. 그리고 제가 가는 길에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갈 거야. 남편 승진 파티니까 케이크 하나는 꼭 있어야 해. 다른 건 다 신경 안 쓰고 남편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니까. 대충 씻고 온 마을 사람들의 시댁으로 넘어갔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리만으로 보낸 시간이 긴 것 같아. 오후 4시 정도가 되니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더라. 근데 남편은 시댁집을 두리번거리며 혼자 중얼거리더라고. 집이 너무 낡아서 너무 낡았네. 인테리어도 못했고 들어와도. 집을 얻은 후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겼어요. 몇 시간 뒤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생생하게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넓은 집에서 살게 되겠네요. 이래서 아들 낳으라고 하는 걸 봐. 아이고, 어머니 이사 가십니까? 넓은 집이라니. 아니요, 제가 승진 축하해 부모님을 집으로 옮겨드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올 때마다 집이 협소해서 힘들었거든요. 아니,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 댁을 옮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젊은데 다시 돈을 모아서 이사를 하면 되잖아요. 이제 승진도 했으니까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요. 지금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당신이 승진하면 우리 집에서 어떤 애들 방 하나씩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 가구 정리해 드려야 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알아? 당신은 당신만이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고통받는 건 안 보이나 봐. 나는 승진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의 노고만 생각났어. 부모를 아끼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인 거지? 넌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났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남편은 어디에서 찾아?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남편이 이혼당하기 마련이야. 그리고 가족들 고통받지 말라고 말한 적 없다고. 나는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왜 이렇게 성미를 내고 그래? 부모님 앞에서도 목소리를 낮춰야 해. 남편이 한 말로 기가 막혀서 저도 화를 내든 얘기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옆에서 기름을 보시다니요. 우리 집을 옮겨줄게요. 그러면 너희가 여기 집에서 살면 되겠네. 여기가 너희 집보다 크잖아. 여기로 이사 오면 우리 애들 학교가 근처에 초등학교도 없어서 우리 근처 초등학교 갈 때마다 버스를 타고 20분 가야 돼요. 예전에는 걸어서도 다녔었지.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걸어서 잘 다녔어.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제가 애들 방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힘들게 일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거든요. 그거 다 너희 재산이 되는 거야? 너희야 좋은 집 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있겠니? 저는 더 더러운 길에도 없다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자녀들만 챙겨서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챙기며 화를 키고 있는데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남편의 회사 동료 아내들이 있는 카톡방에 고민을 토로했어요. 남편이 승진했으니까 시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방 하나씩 주고 싶어서 고생한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죠? 이사를 가야지. 왜 잘 살고 있는 시부모님 댁을 바꾸나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무슨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고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러는데 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는 일도 하면서 돈을 버는 제가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말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사 발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진을 했을까요? 그런데 만약 자신의 남편이 승진했다면 제 남편도 나에게 말해주었을 텐데 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해준 정보이기 때문에요. 아마 승진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승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런 거짓말을 왜 할까요? 남편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아내분들과 얘기 중이라고 해요. 뭔가 이상하네요. 같은 회사인데 승진 사실을 모르는 게 이상하죠. 잠시 후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승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라는데 승진 명단이 발표됐다고 하긴 했는데 거기에 당신 남편이 없대요. 뭐야, 승진 명단에 없다고요?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이 분명히 승진해서 시부모님 댁으로 옮겨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돈으로 시부모님 댁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지? 그냥 시부모님 댁으로 옮겨주고 싶어서 승진 핑계를 댄 건 아니겠지?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아니, 이렇게 알려줄 거라는 거 몰랐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거면서 설마 몰래 대출까지 받은 건 아니겠지? 빨리 알아봐. 알고 보니 남편이 승진을 하지 않았는데 승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남편한테 난리를 쳤어. 당신 뭐야? 승진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승진을 했다고 시부모님 댁으로 옮겨준 거야?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당장 시부모님께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해. 너, 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었어? 당신의 회사 동료와 와이프들이 연락해서 지내는 거를 몰랐어. 답답한 마음에 얘기했더니 당신이 승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그냥 부모님 집으로 옮겨준다고 하면 당신이 반대할 거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거지? 당연한 일이잖아. 지금 내 새끼들 방도 없는데 부모님 집으로 옮겨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해. 벌써 계약금도 5천만 원을 보냈단 얘기야. 대출도 부모님 이사 날짜에 맞춰서 다 해놨어. 지금 계약을 안 하면 몇 천만 원을 손해보게 되는데 거기가 원래 비싸게 나왔는데 금매로 나온 거래. 그 집 대출이 없어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았었거든. 만약 계약을 취소하면 그 돈을 다 갚아줘야 해. 우리가 거기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댁을 왜 들러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거기로 이사를 가자고. 당신이 대출을 받았다면 우리가 갚아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부모님을 이사시켜 드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러지? 그리고 이제 당신도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금방 벌 거잖아. 먼저 부모님을 옮겨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을 옮기면 되지 않을까? 나랑 상의도 없이 계약금을 보내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너랑 갚고 먹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자고 해? 얘야, 너 정신이 어디 갔어? 너도 내 남편이라면 좀 제대로 생각해봐. 그냥 시부모님 댁에 가서 승진으로 시댁집을 옮길 것을 제안하신 말에도 놀라워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취소하면 손해일 것 같아 부모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돈을 다시 모아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해서 막을 겨누려 하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한마디 내리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말조차 하지 않으려 했는데 아버지의 가게를 내가 물려받을 테니 부모님 집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가게가 망해갈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알 수가 없고 아버님은 계속 적자를 내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닌 연장자인 아버지가 운영하셔서 그렇지 않을까요? 가게가 다 무너지는 것 같다고 받은 것으로 시부모님의 집을 옮겨줬다고 내가 벌써부터 손해 계산조차 못할 정도인데 어떤 가게를 하는 거니? 내가 하면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데 회사 다녀오는 동안에 회사에서 상황에 대해 팀장님께 말씀드렸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벌써 언급된 상황이라고 완전히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한테는 뭐라고 그냥 통보하는 거라면 나랑 사람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생각도 없이 상의할 생각도 없다면 어째서 나랑 사느냐? 그러하면 내가 혼자서 살도록 하자.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아이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넌 못 만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며 나는 남편한테 통보를 하고 남편의 집에서 쫓아낸 적이 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어. 문을 의도적으로 열어주지 않았더니 문이 부서졌다. 발로 차셨다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는 다투고자 저한테 협박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내 집으로 옮겨준다는 게 뭐가 그리 꼴통이야? 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 아직도 이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뭔가 그리 견딜만해서 내가 심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 보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30평짜리 집에서 사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좁은 곳에 사는 건 안 보이시하고요. 애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집이 좁아서 못 살아. 너는 어른에 대한 존중이 없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저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못하겠어요. 저희 아드님과 이혼할 예정이에요. 다시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집을 넓히든 좁히든 알아서 하시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 집이 왜 내 집인 거야? 우리 아들 집이지. 제대로 알고 떠들어야 해요. 이제 나갈 거라면 우리 손주들을 두고 나가세요. 제가 왜 나가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애들 키운 걸 모르세요? 우리 애들을 왜 두고 가요? 너같이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운다고 데리고 간다는 거야? 어머님은 모르셨구나.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남편이 제 이름으로 돌려놨거든요. 저는 남편의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한 건 줄도 모르고 이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받았거든요. 어머님, 아들 집으로 귀향하세요. 없어요. 뭐, 그래도 너 이혼하면 이 집도 나눠 가져야 돼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들 지분이 없는 줄 알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뭐가 됐든 여기 제 명의 집이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 그래, 내 아들이 너랑 산다고 해도 내가 말릴 거다. 어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행동해? 어머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빌어도 저 그이랑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성질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했어. 당신이 시댁집 사주려고 받은 대출은 알아서 갚고 당신이나 나나 재산 분할할 거예요. 이 집밖에 없는데. 어차피 애들은 내가 키워야 되니까 집은 내가 가져가고 합의하자. 이혼하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가 너무 손해잖아. 당신 너무 한 거 아니야? 정도를 해야지. 뭐 손에 지금 내 입에서 손이라는 말이 나오냐? 너 때문에 내 아이들 방에 날라갔어. 내가 다 늙은 시부모님 옮겨준다고 해서 한번 변호사 선임해서 해줘. 너희 회사에도 싹 다 소문해버릴까? 그걸 왜 회사에다 얘기해? 알았어. 어차피 당신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집을 줄게. 집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애도 양육비는 없는 거지? 진짜 가져가지. 애 둘 해서 한 달에 150씩 보내. 싫으면 그냥 각자 변호사 써서 이혼하자고 어디 한번 개싸움 해보자. 어차피 너 아버님 가게를 물렸다며. 그럼 회사에 소문이 나더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다니고 있는 곳이잖아요. 게다가 괜히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퇴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적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해서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소문이라고 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매우 보수적인 곳이라서 사생활 문제가 생기면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해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정신을 놓고 나간 직원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를 6개월 동안 대기시켜 놓은 후에 결국 해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 측에 불편한 말이 도는 것을 싫어한 거죠. 제가 보기에 남편이 시버지 가게를 받을 것 같지 않아서 더 강하게 나갔더니 역시나 꼬리를 내렸습니다. 알겠어. 그럼 애들 양육비 150에 지금 당신 명의 집만 주면 되는 거지? 나중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3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물론 매매는 아니고 전세지만 그래도 애들에게 방 하나씩 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애들도 각자 방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에 이사하자고 했잖아. 에휴, 그 찌질한 놈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안 보고 살잖아. 그게 어디야, 시댁집 원결. 거 금매로 저렴하게 나왔다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거품이 싹 다 빠졌대요. 그래, 거기가 어디쯤이고 요즘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요즘 아파트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1억 정도 빠진 걸로 알아요. 작년에 남편이 대출받아서 산 그 아파트 값은 거의 6, 7억이었는데 이번에 집을 찾아보면서 거기도 확인해봤어요. 4, 5억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그래서 금매라며 난리를 치더니 그게 고점일 때 샀다는 거지? 정말 아까워서 그 전에 이혼했어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니도 그 집 대출을 갖고 있었을 텐데. 아니야, 천만 다행이지. 그놈이랑 이혼하고 우리 애들 방 하나씩 생기고 워낙 애들을 안 챙겨서 그런지 우리 애들은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괜찮다고 해서. 사실 여자들이 이혼을 선택을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애들 괜찮냐고.
근데 우리 애들은 어차피 지금도 맨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엄마한테 소리만 질러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애들은 다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